여기가 우리 집인데 이렇게 막아놨어요. 못 들어. 아니 이거? 우리 집을 갖다 무슨 거예요, 누구? 어? 보러 왔어요, 보러. 에? 구경하러. 아니 우리 집이잖아, 우리 집. 우리 집. 아, 우리 집인데 못 와요? 도로에 지붕이 없으면 다니질 못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네요. 이거는 입주민이 걸은 거예요, 이제. 이미. 왜냐하면 이름을 쓰면 여기 또 명예훼손을 걸린 사람이 많아서 큰 차 못 들어오게 하려고 이렇게. 혼자 못 하게? 네, 신경치만 나니까. 네. 예술적인 감각도 있네요. 세우는 게. 계약을 할 때 왜 계약하셨어요? 주택집 건물 지으려고 그랬죠? 네네. 그게 뭐 대법원 판례가 뭐가 있냐면은 건물을 지으려고 택지를 분양한 사람은 도로, 전기, 기반 시설을 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 경매꾼 부경꾼 박진규입니다. 오늘은 촬영을 세미나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하고 2021년을 소통하는 한 해로 삼겠다라고 작년 연말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빨리 정상적인 생활이 이루어져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기회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의 주제는 주제라긴 그렇고 이것도 좀 안타깝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또 놓쳐서는 안 되는 문제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가입하셨던 회원님 한 분이 4년 전에 분양받았던 전원주택 부지 때문에 엄청 머리 아파하고 계시더라고요. 경매가 아닌 일반 분양을 받으셨어요. 전원주택지를 분양받으셔서 건축까지 하고 계시는데 골조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공사하고 있는 도로가 컨테이너로 막히고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발생을 하면서 애로점을 겪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공사비를 안 준 채권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과 상담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전원주택지를 이렇게 분양받아라, 경매할 때 이런 거 조심해라, 단순히 이런 논리를 내세우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부동산 상식을 갖추고 생활을 하셔야지만 언제 어디에서 어떤 위험에 우리가 노출될 수 있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럴 때 문제는 당연히 발생할 거예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을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원주택을 사람들의 로망이기도 하죠. 힘들게 지금껏 살아와서 이제 앞으로 노후는 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단독주택을 짓고 꿈에 그리던 대로 잔디를 꾸미고 이렇게 살 생각을 했는데 이건 뭐 건축하기도 전부터 그리고 건축을 하고 나서도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전원주택지를 분양한다 그래서 상담을 하고 분양하고 있는 분양사하고 계약을 해서 돈 달라는 대로 다 줬고 오히려 돈 좀 더 달라 그래서 돈도 더 입금해 가면서 공사를 진행했는데 뭐 이런 권리가 있다는 사람들이 나와서 나도 이런 권리가 있으니까 돈을 얼마 주고 합의를 해야 된다, 이 도로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여러분께 제가 부동산에 관해서 교육을 하고 아니면 같이 세미나를 하면서 대화를 하고 이런 건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는 제도적으로도 따라와 줘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단순히 그냥 전원주택을 일반 매매로 샀거나 경매로 샀거나 뭐 이런 거에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모든 토지에 다 해당할 수 있는 이야기 같아요. 도로라고 하는 대한민국 도로의 규정은 일반 공중이 편안하게 다니는 곳이면 다 도로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도로만 하더라도 이게 참 며칠은 제가 설명을 해드려도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도로의 종류도 많고 그에 따라서 법적인 해석도 다르고 공도니 사도니 구분하는 것도 그렇고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관리 주체가 다르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의견이 분분해요. 그리고 이런 업무 처리를 하는 지자체 담당자들이나 아니면 이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해줘야 되는 경찰이나 아니면은 법원에서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걸 권리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나의 위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정이란 말보다는 좀 법칙이 명확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건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우선은 몇 개만 우리 조금 조심하자고요. 자, 전원주택지를 분양받거나 아니면은 경매로 입찰을 하실 때는 기본적인 사항은 체크를 해보세요. 첫 번째, 토지 소유주하고 분양하는 사람들이 권리상의 문제가 없는지, 또
내가 분양받은 필지가 도면에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지적도상의 분할이 개별 필지로 개별 등기가 되어 있는 게 맞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매도 똑같습니다. 다른 이해관계자가 본 필지에 없는지, 경매 목적물에 개별 필지가 주택지로서 이상이 없는지 꼭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 개별 필지가 해당 용도가 주택지로 개발이 가능한 곳인지 봐야 된다는 겁니다. 땅 모양만 있다 그래서 와, 땅 샀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땅의 해당 용도에 따라서 건축을 못할 수도 있는 거죠. 뭐 그 용도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거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은 되겠죠. 발급하셔서 해당 부지에 건축이 가능한지 알아보시고, 그리고 지자체에 문의하셔야겠죠. 지자체 문의하셔서 제 생각에 이렇게 보니까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 다른 제약사항은 없습니까? 라고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해당 토지 용도에 따라서 건폐율 용적률을 어떻게 적용받을 수 있을지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주택의 모양은 나오는지도 검토할 필요성도 있겠죠. 그래서 덜컥 땅부터 사시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는 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미리 건축을 할 건축사하고 상담을 해서 해당 부지에 대해서 의뢰를 하신다면 친절하게 자문을 해주시겠죠. 자, 개별 필지에 이상이 없어요. 그러면 땅을 사도 되나요? 아니죠. 모든 토지는 개발을 해야 그 가치가 생겨요. 원형지 그대로의 가치는 토지 지가가 상승해서 오르는 상승분은 적어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제 영상 왜 보세요? 고차원 경매를 통해서 토지의 가치를 올리자는 거잖아요. 그쵸? 자, 본 부동산 목적물의 가치를 올리려면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택을 짓는 것도 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원형지 상태에서 개발을 하려면 필수적인 요건이 1번이 도로입니다. 2번은 배수로예요. 도로하고 배수로가 이상 없으면 되는데 배수로의 개념은 기반시설로 가져가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수도, 전기, 상하수도, 배수 이런 거 자체가 이상이 없어야지만 우리는 개발 가능성이 있는 땅이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1차적인 이 검토가 끝나야 여러분들은 해당 부지를 계약할 수 있다, 입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게 바로 도로죠. 내 땅에 도로가 붙었어요. 제 땅에 도로가 붙었으니까 이 도로가 도로가 붙었네? 이상이 없네? 내가 단독주택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도시지역이어서 4m의 도로가 붙었네? 비도시 지역이니까 2m만 붙어도 된다고 했으니까 2m 도로가 붙어있네? 난 이상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 도로가 여기에서 이 도로가 다른 도로로 연결될 거고 다른 도로로 연결될 때 이런 연결되고 연결되는 부분에 최종적으로는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건축법상의 도로하고 연결이 돼야만 최종적으로 이 도로가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어렵죠? 일반인들은 어려우세요. 근데 이게 좀 지적도를 보다 보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최소한 지적도의 내 부지부터 도시계획도로까지 연결된 도로에 필지가 3개가 있다. 그러면 3개 필지의 소유자가 누군지만 떼어보시고 소유권에 문제가 없는지, 자, 이분들이 도로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시는 분들인지 이 도로의 권리를 포기하신 분들인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도로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는 지자체 건축부서로 가서 도로대장을 관리하는 주무관을 만나셔서 해당 도로의 소유주가 이 도로를 도로대장에 등재한 기록이 있는지 알아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해서 다른 건물을 짓는데 이분이 도로 사용 승낙을 했던 근거가 있거나 아니면 도로대장에 등재해달라고 나라에 관련 서류를 제출을 했거나 해당 지자체장이 본 도로를 건축법상의 도로라고 고시 공고한 적이 있다 그러면 해당 도로는 저희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 중요한데, 이때 조금 실무적으로 노하우도 필요한 게요, 저도 많이 이런 거를 겪어봤는데 분명히 해당 주무관님이 여기 도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도로가 도로대장에 포함되어 있는데 해당 주무관님이 못 찾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문제가 없습니다 했는데 문제가 불거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자, 본 영상의 사례도 정확히 일치하지 않지만 억울하잖아요. 아니, 분양사무소에서 분명히 주택지 택지로 우리가 주택을 지을 거라고 예상하고 분양을 한 부지를 우린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린 공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도로가 막혔어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죠? 이거는 사실관계와 조금 더 조사를 통해서 일반 교통방해죄는 성립하는지 업무방해죄는 성립하는지, 또 이런 사실관계를 상대
상대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호도하고 협박하면서 합의금을 뜯어내려고 하는 공갈 협박은 성립되는지를 법적인 검토를 형사적으로 동시에 취해 가시면서 민사적으로는 내가 받은 피해를 구제받는 법들을 행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민사적으로는 업무방해를 받아서 내가 이 건축이 지연돼서 입은 손해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들을 청구할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 도로가 공도인데 시설을 하려고 그러니까 전기를 끌고 수도를 끌고 도시가스를 끊으려고 그러니까 해당 토지의 소유자 권리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내 사용 동의가 없으면 못해 라고 권리를 주장한다 그러면 시설권 확인의 소를 통해서 민사적으로 재빠르게 대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시설권 확인의 소는 무엇이냐? 제가 기반 시설을 하려고 그래요. 뭐 수도, 가스, 전기 이런 것들을 인입해서 제 땅에다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땅을 지나야만 하는 거예요. 제 소유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땅을 통과해야만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이 판단할 때는, 아니면 이 땅을 통과해야만 설치하는 게 아닌데 이 땅을 통과하면 기반 시설 설치 비용이 몇백만 원이면 되는데 뺑 돌아서 수킬로를 돌아서 설치하려니까 수천만 원이 소요된다, 이런 걸 입증하게 되면 우리나라 법에서는 시설권 확인의 소를 통해서 이 권리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리를 하면 타인 소유의 도로더라도 그 해당 소유주의 토지 사용 승낙이 없더라도 시설을 설치하고 여기에 대한 권리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판결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법적인 요건만 갖추면은 판결의 다툼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권 확인의 소는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두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전 생각을 해요.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분쟁이 발생하면 우선 소부터 집어넣고 민사적인 부분과 합의를 병행해 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기껏 모든 합의를 하고 수개월 동안 걸쳐서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라고 밀당하시다가 결국 마지막에 합의가 안 돼서 소송이 들어가게 된다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는 먼저 제기를 하시고 이에 따라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사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를 하시고 움직인다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의 해당 사례자분은 제가 얘기 드린 부분과 좀 많이 다릅니다. 최초 분양하신 분이 있고 이 최초 분양사가 두 번째 분양사의 권리를 넘겼어요. 모든 권리를 넘겨서 계약관계는 두 번째 분양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분양사가 일부 도로에 대해서 자기들한테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종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변호사님께서 법리적인 걸 검토하셔서 민사적, 형사적 대응을 하시겠지만 여기에서도 우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갖추셔야 될 건 뭐가 있냐? 자, 처음에 분양한 이 분양사가 전원주택지를 분양할 때는 이 분양받은 수분양자에게 도로의 사용이나 기반시설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방해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좀 광범위하게 본다면 대법원 판례에서는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기반시설 도로의 사용을 제공해야 된다, 그럴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본 상식을 가지시고, 이건 우리가 살면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누가 본인의 권리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런 법리적인 해석들이 있고 실제 사례에서 재판까지 가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법률가 분과 상담을 하시고 본인의 권리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해서 상대방이 먼저 깨닫고 이게 나한테 권리가 있는 게 아니구나, 도로의 소유자가 나인 사도더라도 명의만 사도인 거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나는 포기한 거구나, 내가 권리 주장을 했다가는 오히려 내가 피해를 볼 수 있겠구나 라고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분쟁이 생기기 전에 상대에게 정중하게 알려드려서 분쟁을 막는 방법을 택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보시면 또 여러분들 생각하시죠? 야, 역시 부동산은 어려워, 경매는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대응을 하면 되는 거예요. 부경꾼이 얘기했던 확인사항들만 하게 되면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니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인 분들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하실 때 경매 공부 뭐 해야 돼요? 물어볼 때 저는 경매 공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본 사항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 이런 사례들을 공부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 상식을
키워간다는 관점에서 저하고 같이 영상을 통해서 이런 해당 사례를 통해서 알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의 기본 지식으로 알아가신다면 그 여러분들의 기본 지식이 우리에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일반인들은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는 일반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보단 상식을 통해서 상식을 조금 더 배우면은 당연한 거니까 이분들은 접근 못하는 물건은 우리는 접근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이런 게 기회인지 알기는커녕 이런 게 위험인지 모르고 접근하셔서 문제가 있는 땅을 사셔서 손해를 보시는 분들은 큰 손해를 보시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부경꾼과 함께 공부해 나가신다면은 보다 큰 수익, 안전한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경꾼이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고차원 경매는 어려운 경매가 아니다. 개인의 역량에 맞춘 투자 수익 구조를 가져가는 거다. 내가 여기에 대해서 공부가 덜 돼서 잘 모르겠으면 투자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을 남들보다 공부를 많이 했고 상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사례를 많이 봐와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남들이 못하는 걸 내가 투자해서 고수익을 거두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경꾼이 이야기하고 있는 개인의 역량에 맞춘 투자 수익 구조, 즉 고차원 경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똑같은 사례더라도 상대방이 어떻게 대처하느냐, 또 그에 따라서 내가 상대방과 어떤 협상을 펼쳐 나가느냐, 또 내가 처리하고 있는 협상과 더불어서 내가 하고 있는 민사적, 형사적인 부분들이 얼마나 실행력이 강하고 정확한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가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핵심이라고 부경꾼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건의 본질과 핵심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해결법을 찾아 나가신다면은 어렵지 않게 정확하고 또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부경꾼은 자신하니까요. 여러분들도 부경꾼이 주장하고 있는 고차원 경매 여러분들만의 투자 수익 구조를 찾으시고 성공한 투자 생활 하시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